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상황이 재현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자, 가이던스 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또 너무나 좋겠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이던스에 나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만 나와주면 정말 아무리 못해도 평탄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자를 하나 쓰고 왔습니다. 위로 솟구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저는 살면서 너무나 수수하게 한평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외모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서 조금만 꾸미더라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섹시합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중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위로 이제 솟구쳐 오르는 모자처럼 내일 아침이죠.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담아 봤고요. 자, 2024년도 1분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패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똑같이 반복된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먼저, 주가가 생각보다 좀 실망감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 당일날. 어떤 경우였느냐.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시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집니다. 오히려 올라가거나 그래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0.8달러의 컨센서스를, EPS 컨센서스를 적어도 비트할 줄 알았는데, 0.65달러나 0.7달러가 나옵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EPS를 좀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 그렇게 실제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종가 마감 기준으로 8%, 10%씩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는 그 케이스는 아니다. 시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느냐, 우려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절대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컨센서스를 부합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쪽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려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지수는 1.5% 오르는데 이제 빠졌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과거 케이스로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것이 2024년 1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0.52달러의 EPS 컨센서스였는데 0.45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5%나 EPS에 이제 미스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미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훨씬 더 컸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우려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시장이 더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그때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우려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뺐는데 더 이상 빼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가, 그러니까 0.52달러의 컨센서스인데 0.45달러가 나왔는데 12%의 주가 상승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현재 상황하고 빗대어 보면은, 좀 단편적일 수는 있겠지만 꽤 비슷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되는 이제 EPS가 0.44달러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근데 이것이 0.4달러 이상만 나요. 설령 아마 0.52달러에서 0.45달러 앞자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12%의 당일 주가 상승이 있었던 2024년 1분기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에도 뭐 0.1달러, 0.2달러니까 말도 안 되는 EPS가 나오지 않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EPS의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쨌든 이미 다 우려 때문에 반영을 다 해줬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한번 봐보겠어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25년 4분기 때 테슬라가 기가 네바다에 지금 세미트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대규모의 투자들을 또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로 공장 있죠. 메가팩 제3의 공장. 뭔가 지금 시설 투자부터 해가지고 비용이 꽤 많이 이제 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뭐 가이던스 때 잘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이제 EPS의 일부 미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비용이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EPS가 빠진다 하더라도 2024년 1분기 케이스로 보면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2025년 3분기 이제 바로 직전 분기인데 자, 인도량 발표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반대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조금 폐지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인도량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렸죠. 그 기대가 46만 대, 48만 대까지 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역시 그때도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460달러도 뚫고 465달러 그러다가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49만 7천 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숫자였어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인도량. 자, 그런데 당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날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제 인도량 발표 당일날 종가 마감 기준으로 5%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을 시키는 것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주가는 빠졌다. 왜냐? 그 전에 이미 그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올렸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2024년 1분기와 2025년 3분기 어떤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정반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었을 때는 테슬라가 이번에 설령 미스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할 만큼의 미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지금은 우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다. 물론 100% 반영이 됐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 케이스를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묻혔죠. 그리고 그 워렌 버핏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저 나이가 버핏 당숙이라고 할게요. 그 버핏 당숙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번에 세미트럭 그 충전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큰 뉴스인데 이 뉴스도 지금 실적 시즌에 임박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또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 실적 임박했었을 때 우려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이 호재거리들이 묻혀버린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적 발표 당일이라든지 뭔가 그 뒤에 흐름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호재들이 묻혀있던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었었다. 자, 요 케이스를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있지만은 어제 제가 단두대 매치라고 했었던 540달러 아니면은 320달러 그 단두대 매치에서는 저는 조금 더 540달러 쪽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이제 밑에도 구멍이 있고 위에도 구멍이 있잖아요. 어디를 이제 열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위쪽을 열어야지 이제 우리가 선물이 있으면 뭐 선물을 꺼내는 것인데 밑바닥에 있는 것을 이제 열게 되면 밑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선물들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일단 시장과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고 일단은 위에 있는 뚜껑을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코리아를 한번 언급만 해주면은 저는 이것이 평탄을 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이제 뉴스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서 주문이 폭주가 되고 있고 아마 이렇게 주문 폭주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FST를 구독하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다수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가이던스 때 한국에서의 올해 2026년 판매량이 유럽의 7, 80%를 차지할 수 있겠다. 유럽의 판매량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에서 한국의 물량을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겠다. 자, 그랬을 때
구독률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아마 20% 이상의 전체 글로벌 구독률을 이제 기록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 던져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은 지금 구독률에 대한 그 숫자에 아주 지금 목말라 있다. 자, 그 목마른 우리의 목을 이 FST 구독률의 상승, 한국에서 이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을 좀 축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버핏 당숙이 맺었던 그 세미트럭 사업에 관련된 협약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공장에 옵티머스가 투입됐다 그러면은 투입된 그 이미지들을 뭐 좀 띄운다든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제가 만약에 가이던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전체 테슬라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4-5시간을 제가 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 몇 개라도 우리가 환호할 만큼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 일론이 한번 시장을 한번 놀래키게 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이제 우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일론이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아주 손에 잡히는 이야기, 테슬라 코리아. 한국이 너무나 앞서간다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X에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 또 해주면서 한국이 지금 다들 난리 났다. 혁신적인 기술이 이제 드디어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이번에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뭐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마다 세울 수 있는데 저는 5대5로 여전히 뭐 필요하면 6대4 정도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조금 일부 매도를 하고 오늘 좀 넣어보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도 좀 분할로 그렇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상승을 부르는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자처럼 내일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건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